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2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막전이와 흥분 전도 파트를 수업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간략하게 우리 핵심적인 것 위주로 살펴볼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뉴런이죠, 그죠? 자, 이 뉴런에서 이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의 궁금증은 막전이라는 게 어떤 뜻이고, 그리고 흥분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막전이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겠죠? 앨런 호지킨이라는 사람. 이분이 이제 어떤 생물을 가지고 연구했냐면, 오징어를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자, 오징어. 맛있게 적어죠? 자, 자, 오징어. 자, 오징어의 신경에는 뭐, 이제 좀 크기가 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름이 굉장히 큰 다른 뉴런에 비해서 지름이 굉장히 커요. 보통 한 0.5m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거대 축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연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 축삭을 가지고 막전이를 측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휴지전이, 활동전 이런 개념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 막전이 측정은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좀 전에도 나왔지만 이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을 이제 전극을 이렇게 따로 미세 전극을 따로 꽂아서 이 막전이를 측정하는데요. 측정하는 값이 지금 바늘을 보시면 마이너스 70mV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전이에 다니는 볼트를 쓰는데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이 전이의 수준이 이 밀리볼트 수준입니다. 밀리는 이제 1000분의 1이죠. 자, 근데 값이 이제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왜, 막전이가, 이 값이 왜 마이너스가 나오지? 볼트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막전이의 정의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막전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이제 이 축삭에, 이제 축삭, 얘가 이제 세포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 축삭막에 있는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용어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막전위라는 용어를 쓰는데 개념은 차이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형성되는 전위 차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70이라는 값이 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포 안쪽이 30mV고 세포 바깥쪽이 100mV면 그 차이 값은 70인데 안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값이 붙는 이유가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막전이 개념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런 막전이 즉 우리가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아도 뉴런의 세포막에는 안쪽 바깥쪽이 약 70 정도의 차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할 거예요. 자, 뉴런의 세포막이 있고 막은 뭐 인지도 이중층으로 있는 건 아시죠? 그 안쪽과 바깥쪽에 어떤 이온이 불균등하게 분포가 됩니다. 이온이 불균등하게 분포가 돼요. 그 이유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막단백질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 ATP 앞에서 배우셨죠? 생명체 내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인 ATP란 물질을 ADP로 분해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막단백질의 구조를 조금 변화시켜서 이온에 대한 친화도를 좀 변화시켜서 결국은 칼륨 이온을 안쪽으로 들여보내고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으로 퍼내는 일을 합니다.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이 막단백질은 칼륨 이온은 안쪽으로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으로 이 단백질 하나가 동시에 이 일을 작용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세포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지고 세포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아지는 이런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가 형성이 되죠.
이것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막전이 값이 평소에 마이너스 70mV를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은 세포 바깥에 항상 많고 칼륨은 세포 안쪽에 항상 많아요. 그리고 이미 이런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이 적은 세포 안쪽에서 나트륨이 많은 세포 바깥쪽으로 퍼내는, 즉 농도가 낮은 곳에도 높은 곳으로, 이런 걸 우리가 농도 기울기를 역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산과는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ATP를 쓰는 거고, 이것을 조금 좀 고급진 말로 설명하면 능동수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막단백질입니다. 좀 전에 앞에서 보셨던 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막단백질을 보셨고, 지금은 이온 통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온이 두 가지잖아요. 나트륨 이온이 통과하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이온이 통과하는 칼륨 통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겠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미 세포 바깥은 나트륨이 많고 세포 안쪽에는 칼륨이 많은 그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통로는 펌프하고 용어가 다르죠. 여러분들 펌프라고 하면 뭔가 이미지가 뭔가 이 펌프질하는, 그지? 에너지를 써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통로는 그냥 통로를 열면 자연스럽게 어떤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통로는 이온 통로가 열리면 이 부분에서는 확산의 방법으로 물질 이동해요. 즉 나트륨은 밖이 많으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 이온은 항상 안에서 밖으로 확산의 방법으로 이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평상시 이온 통로는 거의 닫혀 있습니다만 이 칼륨 통로 중에서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부가 이렇게 항상 열려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때문에 칼륨 이온 중에 일부는 이렇게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요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자극을 받지 않아도 막전이가 마이너스 70mV를 갖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아까 전에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한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고, 두 번째 요인은 이 막투과도의 차이죠. 나트륨 통로에 비해서 칼륨 통로는 일부입니다만 항상 열려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칼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요 두 가지 요인, 크게 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자극을 받지 않아도 막전이가 마이너스 70mV에서 시작한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포막을 경계로 내부가 상대적으로 음전하,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예를 안에가 30, 바깥쪽이 100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 차이는 안쪽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것을 마이너스 기호를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지 않아도 세포막을 경계로 이런 어떤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차이가 나는 그 상태를 우리는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은 한자어로 나눌 분 그리고 극. 그건 무슨 극이고? 극?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고,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상대적인 전하를 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습니다. 역치라는 것은 어떤 이런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활동전이가 발생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치를 의미하는데, 어쨌든 그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이제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려요. 칼륨 통로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네 번째 나트륨 통로가 열렸죠, 그죠? 요게 이제 열리면서 아까 전에 우리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나트륨 이온이 밖이 많으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확산되어서 나트륨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이온이 나트륨이 막 유입이 되다 보니까 세포 안쪽에 전위가 상승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안쪽 바깥쪽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막전이가 플러스 35까지 간다는 것은 안쪽이 바깥쪽보다 35mV만큼 더 큰 전위를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막전이가 이제 역전이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화가 되고 세포 바깥쪽이 음전화가 되는 그런 어떤 막전이의 상승 구간을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탈분극의 탈은 무슨 뜻이겠어요? 느낌 오시죠? 탈출한다. 혹은 뭐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탈의실 이렇게 하듯이 분극을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분극을 벗어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렸잖아요. 자극이 오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나트륨 통로가 닫힙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칼륨 통로들이 이제 대부분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이제 다 닫히고 여기 보시면 칼륨 통로가 열리고 이 첫 번째 칼륨 통로는 항상 열려있던 친구였고 요 세 번째, 다섯 번째 있는 이 통로, 칼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칼륨 이온은 안쪽이 많으니까 이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밖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안쪽이 막전이가 아까 플러스 값까지 갔는데 이 양이온이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면서 아까 분극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분극이에요. 재분극의 재자는 다시 돌아온다. 다시 분극으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아까 탈분극 때 이렇게 상승했던 막전이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이너스 값으로 가요. 그러다가 원래 처음 출발이 마이너스 70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내려갑니다. 즉 세포 안팎의 전이차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때를 우리는 과분극, 너무 과하다. 그래서 과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온이 재배치되는 거예요. 이제 칼륨 이온, 열렸던 칼륨 이온도 다시 닫히고, 그러면서 막전이가 이 과하게 더 내려갔던 과한 것이 다시 원래대로 마이너스 70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러분들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70이겠죠. 그래서 분극 상태. 이때는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극을 받으면 이제 막전이가 상승하는 탈분극. 그리고 막전이가 하강하는 재분극 갔다가 여기 보시면 더 내려갔죠. 여기 이제 과분극이. 그랬다가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요게 한 사이클입니다. 활동전이라는 게 형성되는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흥분의 전도는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이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 과정은 활동전이의 발생 과정이고요. 이러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이온의 이동으로 인해서 막전이가 이제 변하게 되고 어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폭에 의한 활동전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 활동전이가 결국은 뉴런의 축삭을 따라 쭉 이동하는 것이 우리는 흥분의 전도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어떤 뉴런의 특정한 부분에서 이 막전이가 처음에는 이제 안쪽이 마이너스였죠.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안쪽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탈분극이 된 거죠. 이 탈분극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다음 2번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따라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 두 번째 구간이 이제 탈분극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세 번째 구간이 탈분극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네 번째 구간이 그래서 이 탈분극이 확산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탈분극이 확산되면서 활동전이가 축삭을 따라 쭉 이동하는 이것을 우리는 흥분의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질문. 요 시기가 이제 탈분극이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1에서 2까지는 시간이 좀 흘렀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첫 번째 구역은 이제 재분극이 된 거죠. 왜? 탈분극이 옆으로 갔으니까. 그럼 아까 이제 첫 번째에서 1번에서 첫 번째 구간,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탈분극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간은 아직 자극이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분극이었는데 1번에서 2번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탈분극이 첫 번째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원래는 분극이었던 이게 탈분극이 되고 원래는 탈분극이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재분극이 되는 그런 사이클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탈분극이 옆으로 확산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탈분극이었던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재분극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탈분극이 옆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요게 흥분의 전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 이제 도미노가 넘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흥분이 전도되는 것을 도미노 넘어지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어떤 활동전이라는 것은 한번 형성이 되면 그게 어떤 그 전이가 이제 소실되지 않고 쭉 축삭을 따라 이동하거든요.
이게 마치 여러분들 도미노를 세워놓고 하나 딱 떨어뜨리면 도미노가 쫙 넘어갈 때 그게 넘어가다가 나중에 뭐 힘이 딸려서 도미노가 안 넘어가고 그러지 않죠. 처음에 한 번만 빵 치면 이게 내가 세워놓은 끝까지 쭉 넘어가요. 이 도미노가 쭉 넘어가는 게 흥분이 전도되는 거고, 이 도미노가 넘어가는 게 어쨌든 활동전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얘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약전도란 얘기를 좀 할게요. 얘는 여러분들 도약한다는 표현이 뭔가 이렇게 점프, 뭔가 이렇게 막 뛰어오르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개구리가 막 이렇게 웅크려 있다가 빡 점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마리집에 있는 마리집 뉴런은 요 마리집 사이에 뉴런이 축삭이 노출된 랑비의 결절에서만 이온의 이동이 있다 보니까, 즉 이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해요. 그렇죠? 이온이 이동하면서 탈분극, 재분극, 분극 과정을 거치면서 활동전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마치 흥분이 이렇게 뚝뚝 뛰어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도약전도 이런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쵸? 근데 얘는 이제 흥분 전도 속도가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뉴런보다 훨씬 빨라요. 감이 좀 안 오시죠? 보시면 얘는 모든 축삭 부분에서 다 탈분극이 일어나야 돼요. 마리집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흥분 전도 속도가 느립니다. 요거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될 거를 좀 감이 오시나요? 음. 위에 같은 친구는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하니까 이게 다바박 뛰어서 엄청나게 빨리 이동한다면, 밑에 있는 민마리즘 뉴런 같은 경우는 모든 축삭에서 다 막전이가 변하면서 활동전이가 다 발생해야 되고, 그 이온의 이동으로 인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뉴런이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아도 아까 막전이 값이 약 마이너스 70이었어요. 그쵸?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양전화인 이 상태를 극이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분극 상태라고 했고요. 그다음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서 나트륨 통로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구간, 이 구간은 분극을 벗어난다 그래서 탈분극.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트륨 통로 닫히고 칼륨 통로 열리면서 칼륨이 밖으로 나가면서 막전이가 다시 하강하는 구간을 우리는 다시 분극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재분극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재분극으로 하강하는 막전이가 원래 분극보다 더 내려가요. 좀 과하다, 그지? 심하게, 그지? 그래서 과분극.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은 뉴런의 한 지점에서 이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또 분극, 즉 이 어떤 하나의 사이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활동전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지점에서 발생한 활동전이가 축삭을 따라 연쇄적으로 쭉 이어나가는, 이것을 우리는 흥분의 전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좀 함축적인 개념들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협동학습하면서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드림 영상 2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